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 10월 20일 부동산 방송 한문도 TV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된 지 지금 일주일이 돼가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제 20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장이 완전히 판도가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분석해 본 것을 시장 비율을 갖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출근하신 분들 계실 텐데 감기 잘 챙기시고 몸 따뜻하게 하시고,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대책이 다른 점은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향후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뭐가 다른가. 자꾸 언론에서 문재인 시즌2다, 이것도 얼마 안 가서 효과가 없다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드리고, 물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 가격 변화, 입주 물량, 요 내용이 뭐냐면 같이 좀 말씀드릴 텐데, 분명히 매물이 좀 걷어들이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랬다가 제가 볼 때 연말이 되면서 조금 그걸로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거래량이 더 줍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에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자들은 관망을 하게 될 것이고, 매도자 중에 급한 분들이 매물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가면, 아니면 더 빠르면 다음 주부터도 나타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신호를 줬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갖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하는 분들이 약간 모호한 모습이 있어서 많이 제가 좀 화가 났었는데, 이번엔 좀 잘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요번에 조정훈 대상 지역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요번에 일일이 다 넣지는 않았어요. 조금만 언급하고 이 내용 좀 참고하시고. 이게 이제 기존이라는 게 뭐냐면 6.17 대책이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5월 달에 그 취임하고 나서 탄핵으로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일단 액션이 좀 있었는데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핀셋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핀셋 규제가 이때 나옵니다. 서울 14개 구하고 이렇게 세 쪽 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풍선 효과가 등장을 하죠. 이런 부분이 문제 있고, 그래서 유명한 그 파리 대책이 나옵니다. 파리 대책.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또 9.13 대책이죠.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가산세율 이렇게 2주택자 10% 20%.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매물 잠금을 일으키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 요건 지금과 똑같죠. LTV DTI 40% 똑같습니다. 똑같고 서울 전역 다 묶었습니다. 40개 지역, 부산, 세종까지. 이때 뭐 더 불장이었죠, 사실. 12개 지역, 이건 또 투기 지역으로까지 묶었어요. 양도세 또 가산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도세를 80% 내니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틈새가 있어요. 주담대 한 건 이상 보유세 30%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거를 아예 차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그걸 아예 차단했습니다. 보시면 실수요자는 50%, 그리고 40%다 적용했는데 주담대 한 건 이상 보유는 30%. 이렇게 해서 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을 약간 방치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속에서 풍선 효과가 잠재워졌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임대사업자 제도, 이게 결정적입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 매입 양성을 자신 있게 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택 매집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큰 실수였죠. 제가 볼 때. 저도 많이 반대했고, 이때 지금의 다주택자분들 많이 영끌 때 팔고 빠져나갔겠지만 2017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매집했습니다.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줄이 하도 길어가지고 집 사가지고 와가지고 등록하는 사람들, 등록 임대사업자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업무가 처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창구를 따로 만듭니다. 19시인가 10시까지 했어요, 공무원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실패를 일으키는 동력이 됐고, 그러자 부랴부랴 2018년 9월 13일에 종부세 보유세 강화하고 다주택자 대출 금지, 이게 처음에 어영부영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결국은 역풍을 맞았죠. 풍선 효과까지
핀셋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결론은 풍선 효과로 집을 사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니까 집을 매집하게 되고 양도세 감면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요즘 이제 유튜브가 발전해서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그때만 해도 이 부동산 투자하던 사람들은 나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경제 사이클, 경기 사이클, 금리 변화 이런 걸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득달같이 가서 매집을 하게 됐죠. 우리 저 일반 청년들과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노동을 했을 뿐인데 결론이 아주 안 좋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정권도 뺏긴 거죠. 부동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좀 주의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3중 규제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또 3중 맞아요. 이렇게.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3중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3중인데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조정 대상인데 이렇게 딱 정해지고 투기과열지구 있고 투기지역 있고 뭔가 여기는 좀 세종시 들어있잖아요. 막 불장이 됐던 데는 이 세 개를 다 묶은 거고 나머지 여기는 이렇게는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만 묶은 거예요. 조정 대상을 안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약간 제외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것까지 뭉쳐져야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이러면서 핀셋이 풍선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실패를 결국 가져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9.13 대책 나온 뒤에 결국은 또 코로나가 오면서 잡을 새가 없었습니다. 다행인 건 그나마 공급 대책을 해서 택지를 3기 신도에 발표했다는 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정말 그거라도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관하에 보시면 이 공통적인 게 이겁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 여기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중과 이거를 감면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8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17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면서 갑자기 한 일시적으로 몰려가지고 집들이 멸실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집이 또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멸실량과 공급량, 순증물량 이런 것들 잘 계산했었는데 이게 좀 전문가가 많이 포진이 안 됐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타 다주택자 임대주택 이 제도가 저는 결정타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때도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이거 도입하고 이렇게 합니다. 할 거 다 합니다. 지금이랑 큰 차이 없습니다. 가점제 적용 확대. 요거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가점제를 갖다 100%로 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 청약 가입자분들한테 좀 지지를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실패한 정책으로 정부를 좀 낙인이 찍혀버렸죠. 자, 그래서 이번 정부는 좀 다른 점이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 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을 넣고 투기 지역까지 뭐 신경 안 쓰고 토지 거래허가 이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토지 거래허가 뭐예요? 실제로 6개월에 전입해야 되고 2년 거주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아니 실수요자만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실수요자가 제가 뒤로 가버렸네요. 자,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특히 생애 최초는 70%나 놔뒀죠. 그런데 가수요를 원천 차단했어요. 1주택자도 저기 집 팔아야만 되는 거고 6개월 내 전입해야 되고 그 대출도 40%밖에 안 해주고 그거 아니면 그냥 0%고 게다가 스트레스 DSR 3% 하한선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여요. 부동산으로 돈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하죠. 그리고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공급 로드맵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먼 뒤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분양 가격에 대해서 이 MB 정부 때도 입주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주택가격이 안정됐어요.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살려놨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팩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볼 때 공급 로드맵이 있다는 점.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신호를 또 언급을 했어요. 문제는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정부가. 그런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캐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 지역이 들어온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또 아쉬운 점은 동탄을 묶어놨어야 되는데 일단 약간의 풍선 효과를 용인한 것 같습니다. 그 수원의 권선구하고 이 안양의 만안 동안군데 하나는 묶고 하나는 안 묶었어요. 똑같은 안양인데 이것 좀 아이러니하죠. 이 부분이 추후에 나오면 추가 지정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숨통을 좀 준 것 같고, 그러면서 20일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전격 시행되니까 이제 거래량은 급감할 것이고, 이미 그 은행 창구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막차를 타고 뭐 반차를 내고 집을 사니 뭐 이렇게 좀 펌핑하는 게 얘기가 있지만 그건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은행 창구가 한산하고 했었거든요. 그럼 은행 창구에 가서 달려가서 언제 대출이 되니 계약이 되니 이런 거 막 했어야 되는데 은행 창구가 텅텅 비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럼 토지거래구역 때문에 막차 수요가 간다고 했던 것들은 과연 다음 주에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나 볼까요, 여러분? 저는 거의 안 늘었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주택가격이 확실하게 더 상승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걸 모두 아는 거예요. 나만 빠져나오겠다는 심리가 좀 투기적 요소가 너무 강한 거죠. 그렇죠? 서울의 희소성이 그저 이 정도 가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이런 다른 점 때문에 철저하게 실수요자인데, 실수요자분들도 생애 최초만 70% 6억 한도는 묶여 있잖아요. 거기다 LTV 40%또 적용 들어가고, 그리고 전세 DSR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이미 전세 보증보험 한도를 80% 줄였어요. 90으로 80으로 줄이셨으니까 이것도 전세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지금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됐잖아요. 11월, 12월에 강남에 10,000세대 가까이 집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 영향으로 암만 강력하게 담합을 한다 그래도 제가 볼 때 결국은 시장 균형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 투자자 또 수요자, 가수요자, 투기꾼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 펌프된 주택 가격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경제도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투자자분들은 물론 수익을 창출해서 좋긴 하겠지만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얘기한 연착륙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공급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볼까요, 우리가? 제 생각에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자 그리고 국가 경제 이런 모든 걸 볼 때 여러 번 뭐 워딩으로 얘기했지만 국가 경제의 부동산 투자가 투자 수단으로서 지나던 때가 과도해서 지금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게다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투자 투기꾼만 돈 버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하여간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돼서, 그러면 이제 공급이 지금 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정부가 정말 삼고초려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분양 가격에 대한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이제 보유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번 정부에서 못하면 이건 영원히 못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볼 때. 이번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은 다 압니다. 내가 이익이 조금 없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그 기준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이걸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가를 거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간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맨날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선진국 맞게 재산세를 내야죠. 자동차는 누진세를 내는데 자동세만도 자동차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공정과세. 이 부분이 좀 필요하고,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감면 이 제도가 이 기득권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냥 6개월 1년이면 되지. 집을 파는데 무슨 3년 동안 물건을 내놓습니까? 아니죠.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서 시장 투자 활동을 갖다가 독려하는 이 잘못된 조항이에요. 조세특례법에.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고 보고, 장특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10년 살았다고 양도세를 깎아줘요? 이거 80%씩이나? 그건 좀 아니, 15년으로 좀 늘겠지만, 그 장특공제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장특의 어떤 뭐 10년, 20년 이 정도로, 10년이 아니라 20년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10년이면 자기가 거주했을 땐 또 이해가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조정을 해놨지만 이것도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 뭐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처럼 양도세에다 세금 매기는 그런 행위는 이제는 정책은 이제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분양가격입니다. 토지조성원가 제도를 제가 누누이 말씀 올렸는데 이번 정부가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좀 정확하게 좀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토지조성 원가 박근혜 정부 때 감정 평가 시대에 뭐 60% 80%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묘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해야 됩니다. 공급 대안에 대한 확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많은데 용산 제가 모듈라 주택 이런 거 써놨잖아요. 국유재산 활용, 이거를 총집합해서 그리고 설명할 때 진정성 있게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대출은 이제 축소하거나 폐지해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청년과 취약계층은 전세대출로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게 주택가격을 갭 투자하는 어떤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단단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갖춰진다면 우리 젊은이들과 이 무주택자분들, 또 유주택자지만 자제분이 다 컸어요. 자제가 둘이면 정말 암담합니다. 이런, 특히 서울은 더 심하죠. 지방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격 폭등과 버블 직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조금 연착륙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정부가 잘 처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광역시 그 진단 분석은요, 오늘 중에 좀 이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중에 올린다 그랬는데 좀 늦은 전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첫 편으로 부산하고요, 대전 두 군데를 여러분들한테 정리 요약해서 시장 상황 말씀드리고 대응 방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